네, 오늘은 정형외과 임플란트, 그러니까 뼈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오스테오닉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저는 이 오스테오닉 성장 가능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. 아, 오스테오닉이요? 네. 2019년에 비브라운, 2020년에는 뭐 업계 완전 탑티어죠. 지머바이오멧,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랑 벌써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. 팬데믹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왔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글쎄요, 그 계약 자체는 좀 예전 얘기 아닌가요? 2019년, 2020년이면. 그쵸. 하지만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게 미국 시장, 세계에서 제일 큰 의료기기 시장인데 여기서 계속 FDA 허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크죠. 허가는 받고 있지만 그게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? 물론이죠. 근데 보세요. CFMF, 그러니까 두개골, 얼굴뼈용, 그리고 스포츠 메디슨, 또 트라우마 같은 핵심 제품들 매출이 작년에 다 각각 100억 원을 넘겼어요. 각각 100억 원이요? 네, 특히 그 스포츠 메디슨은요, 3년 만에 매출이 무려 5배나 뛰었어요. 5배. 5배 성장. 인상적이긴 한데 그건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. 혹시 그 지모양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? 아, 물론 지머 역할이 크죠. 근데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벌써 20%대에 진입했고요. 최대 40%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요. 40%요? 잠깐만요. 지금 20%대인데 40% 목표는 그건 좀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요?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수치인지. 아니, 가능성을 봐야죠. 생산시설도 이미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고 작년이랑 올해 증설까지 해서 연간 참 300억 원 규모 생산 능력, 그러니까 캐파까지 확보했다고요. 캐파 확보는 좋은데 그만큼 수요가 받쳐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코로나 때처럼 외부 변수가 또 생기면 어떡하죠? 그 증설 비용은 다 부담이 될 텐데요. 회사에서 올해 매출 목표로 430억에서 450억, 영업이익은 90억 중후반 정도 잡았는데 이게 또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하니까요. 보수적이요? 네. 그래서 지머 쪽 매출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오기만 하면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100억.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일단 그 스포츠 메디슨, 지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. 지머가 키닥터 반응 보고 미국 전역 확산 결정한다는데 만약에 그 의사들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지머 내부 전략이 바뀌면요. 그럼 오스테오닉은 바로 타격 입는 거잖아요. 하지만 지머 입장에서도 스포츠 메디신 분야에서 성장이 꼭 필요하니까 오스테오닉 제품을 열심히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던데요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건 지머 사정이고 오스테오닉 입장에서는 리스크죠. 그리고 트라우마 제품, FDA 허가는 받았는데 미국 병원에 이걸 깔 유통망은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?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OEM 계약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. 논의 중인 거랑 계약이 성사되는 거랑은 다르죠.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.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익률 40%. 지금 20%대에서 2배를 뛰어야 하는데 매출 볼륨 커지면서 그 정도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증설 투자 비용 등 회수해야 하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요. 아, 물론 쉬운 목표는 아니겠죠. 근데 오스티온이 기술력이 있잖아요. 생분해성 복합 소재 같은 거요. 이런 건 경쟁력이 충분하고 자동화 공정도 원가 절감에 계속 도움이 될 거고요. 기술력은 인정합니다. 그런데 경쟁사들이 누구예요? 존슨앤존슨, 스트라이커 이런 공룡 기업들이에요.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이 시장을 계속 뺏어올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매년 30% 이상씩 꾸준히 성장해 왔고 최근에는 척추 임플란트 같은 새로운 라인업도 빠르게 키우고 있어요. 네, 다품종 소량 생산.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관리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.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선제적으로 캐파 늘려놓은 거, 만약에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면요. 그럼 그냥 고정비 부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. 해외 대리점도 114개나 된다고요? 그 많은 대리점들 관리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는 거,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. 확실히 들어보니 오스테오닉이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글로벌 파트너십, 미국 시장 진출, 이런 강력한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에요.
투자자들 입장에선 혹할 수 있죠. 네, 그쵸.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트들, 말씀드린 파트너 의존성, 유통망 확보 문제, 또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, 그리고 그 야심찬 수익률 목표 달성 가능성, 이런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잠재적인 성장 과실과 또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? 이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의 미래,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